앞에서 반데어발 크리스탈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아이오닉 크리스탈입니다. 아이오닉 크리스탈로는 뭐 대표적인 것이 소듐 클로라이드, 즉 1족 원소와 7족 원소가 결합한 형태죠. 그래서 소듐의 경우에는 이 원자 번호가 11이죠. 그런데 11개 일렉트론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서 클로린으로 가죠. 그래서 원래 11개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에 17개 일렉트론이 있었는데 하나가 빠져나감으로써 10개 일렉트론이 되고 이것이 18개 일렉트론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그 격자 구조는 이와 같아요. 즉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가 브라바스 레티스고 클로린을 중심으로 이렇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구성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프리미티브 유니셀에 소듐 이온 하나가 더해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온과 이온이 기본적으로 전하가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를 가지는 그 이온과 마이너스 하나를 가지는 이온의 쿨롱 어트랙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격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클로린이 있고, 그죠? 클로린이 있고 여기 소듐이 있죠, 그죠? 클로린, 소듐 이렇게 있고 이제 클로린이 이제 마주보고 있고 소듐도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클로린이 마주보고 있고 소듐이 마주보고 있고, 또 이거는 전하 밀도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 하면은 전하 밀도가 매우 큰 거죠. 좁은 공간에 많은 일렉트론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점점 이제 그 밀도가 작아지고 그러다가 이, 이 소듐과 클로린 사이의 그 전하 밀도는 매우 이제 작아지는 거죠. 여기 뭐 0.1 뭐 이렇게 되죠. 여기가 0.1, 그리고 요 사이 여기 이런 지역은 더 작은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하가 완전히 소듐에서 클로린으로 전자가 하나 넘어간 그런 형태가 돼서 각 이온을 중심으로 한 전하 분포가 거의 구대칭이다. 스퍼리컬리 시메트릭한 그런 전하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소듐 클로라이드가 형성되는 상황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소듐 원자가 하나 있어요. 소듐 원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바깥으로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린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우리 광전 효과에서 외부에서 빛을 쪼여주면은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소듐 애톰에 주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고 소듐 플러스 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너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클로린의 경우는 반대가 되죠. 클로린의 경우는 여기서 떨어져 나간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자가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17개가 있는 클로린 애톰에 들어가면서 18개의 전자가 되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음, 버리면서 전체 그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어피니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의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요거만큼 외부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듐 이온과 클로린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이 둘이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에너지를 내놔요. 그렇게 해서 소듐 이온과 클로린 이온이 소듐 클로라이드 결정을 이제 형성하면서 결정의 한 단위 소듐 하나, 클로린 하나가 소듐 클로라이드의 결정의 한 단위를 형성하면서 또 외부로 에너지를 이렇게 내놓는다 이거죠. 그건 종의 코이시브 에너지가 되죠. 그죠? 두 개가 결합하면서 어, 내놓는 에너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 즉 소듐 애톰과 클로린 애톰에서 시작해서 소듐 클로라이드 결정이 되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와 발산하는 에너지를 총합을 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소듐의 경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온이 되면서 발산했죠. 그걸 플러스로 하고 그 다음에 소듐 이온과 클로린 이온이 소듐 클로라이드 한 단위를 만들면서 외부로 각 단위당 이제 이만큼씩의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결합하는 거죠. 뭔가 더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버리고 더 안정화가 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에너지는 플러스 6.4가 되는데 이거는 그만큼 외부로 에너지를 내놓고 결정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듐 애톰과 클로린 애톰이 있는데 얘네들이 소듐 클로라이드 결정을 형성하면서 결국 외부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리면서 더 안정화된 그런 그 결정 상태를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로린의 경우에 이 3.612b 전기 음성도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소듐 좀 전에 소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버리면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는 그 전자 하나를 떼어버리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외부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해 줌으로써 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되고 소듐의 경우에 5.14ev. 우리 수소의 경우에 그 전자 하나가 갖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13.6ev라고 양자역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3.6ev가 되는 거죠.
앞에서 반데어발스 크리스탈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크리스탈 내에 이 포텐셜 에너지의 총 더한 값을 이제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토탈 레티스 에너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온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소듐이건 클로린이건 한번 선택을 하면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이온들을 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소듐 클로라이드 결정 구조에서 봤듯이 가장 이웃하는 거는 소듐의 경우 클로린이니까 둘 사이의 전하가 서로 반대니까는 쿨롱 어트랙션이 되어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웃하는 소듐의 경우 이웃하는 클로린을 넘어서면 다시 또 소듐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소듐과 소듐은 같은 전하를 가졌으니까 쿨럼 리펄션이 돼서 플러스 에너지를 가지죠. 근데 이제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소듐과 클로린의 거리보다 소듐과 소듐의 거리는 두 배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소듐 이온에 대해서 주위의 모든 소듐 이온과 클로린 이온에 의한 그 소듐끼리의 총력과 소듐 클로라이드끼리의 그 인력을 에 의한 그 이제 포텐셜들을 다 더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 번째 이온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J에 대해서의 그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은 이제 그 이 I라고 하는 그 소듐 이온에 대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소듐이 이제 N개가 있는 거예요. 소듐 이온이 N개가 있고 클로린 이온이 N개가 돼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2N개인데 하여튼 소듐 N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요만큼이니까는 총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 거에다가 소듐 이온의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UI를 구하면 되는데 UI는 그 I 번째 소듐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이온들의 들과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소듐이 있고 주위에 클로린이 있다고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듐이 있고 클로린이 있으면은 그럼 일단 쿨럼 어트랙션이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다음에 소듐의 전하, 클로린의 전하 각각의 이제 Q라 그러면은 이제 Q 제곱이 될 것이고 둘 사이의 거리를 RIJ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요 쿨롱 파트의 계산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은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어트랙티브 포텐셜의 경우는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속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러면 계속 또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제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서로 부딪힐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두 이온 소듐과 클로린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일렉트론끼리의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그 리펄시브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 이제 로우가 이제 마델랑 에너지와 관련되는 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렉트론끼리 서로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리펄시브 포텐셜은 앞에서의 반데어발스 크리스탈, 불활성 기체의 반데어발스 크리스탈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불활성 기체 원자가 서로 타치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뭐 서로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자들 사이에 익스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청력이 있어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그 청력을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R의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불활성 기체의 경우고 이온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리펄시브 포텐셜의 역할을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듐이 있으면 크로린이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넥스트 네이버로 이제 소듐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소듐은 서로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같은 전하니까는 이제 플러스 포텐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 RIJ는 더욱 멀어지니까 이 값은 더욱 더 이제 작아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쭉 다 더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니어리스 네이버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소디움 클로라이드 구조의 그 니어리스 네이버 디스탄스는 아까 우리 격자상수 그 컨벤셔널 셀의 격자상수의 반이었죠. 그렇게 돼서 니어리스 네이버에 대해서는 소듐과 클로린 각각의 전자 하나만큼의 이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의 nearest neighbor distance r분의 q 제곱인데 q는 이건 뭐 당연히 전자 하나의 전하 2의 제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파울리 프린서플에 의한 청력 이거를 요 RIJ가 nearest neighbor 이렇게 되는 거고 로우 이렇게 써서 nearest neighbor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nearest neighbor를 벗어난 소듐과 클로린을 하나 거쳐서 그 다음 소듐하고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지니까 요 경우는 이제 거리가 두 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넥스트 네이버부터는 요항이 너무 작아지니까 무시하고 그냥 쿨롱 어, 어, 인력에 의한 포텐셜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듐과 그 다음 소듐까지의 거리는 그 FCC 컨벤셔널 셀의 레티스 콘스턴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리분의 이제 q 제곱인데 같은 전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또 그 이제 클로린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또 마이너스 포텐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격자상수의 1.5배가 되고 전하는 q 제곱 이제 되고 그렇게 해서 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어리스 네이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리가 넥스트의 경우는 저기 그 격자상수만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쪽 방향을 따라 쭉 따라갈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5배 되는 거리에서 또 인력이 생기니까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그걸 PIJ라는 상수로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이제 기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nearest neighbor의 개수를 어, z라고 한다면은 어, 이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에 nearest neighbor는 6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로린 애톰이 있으면 앞뒤 좌우 상하 즉 XYZ 방향으로 각각 2개씩 있어서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는 이제 6이 되는 거죠.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에. 그래서 6개가 있고 각각에서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 쿨롱 타입의 어트랙션 또는 리펄션인데 일단 가장 가까운 게 어트랙션이니까 즉 소듐과 클로린 사이 어트랙션이니까 마이너스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이 소듐과 소듐 사이에 플러스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값에 비해서 기여도가 작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 더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알파는 결국 이제 각각의 그 이온들끼리의 거리, 플러스 이온들끼리의 거리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즉 같은 이온이죠. 소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청력이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소듐과 클로린 사이의 그 알파는 서로 인력이니까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더한 거를 이제 알파라고 해서 일단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격자 구조를 알면은 그래서 이 알파를 마델랑 컨스탄트라 그러고 마델랑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각각 하나의 소듐 이온 하나하나에 대해서 UI 요만큼이 된 거니까 이제 소듐 이온이 n개다. 그러면 이제 n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거리가 우리가 앞에서 이, 이 소듐과 이제 클로린 사이의 거리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리가 이제 얼마만큼일 때 가장 이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값을 갖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은 그 이온끼리 결합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낮춰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 이온 결정에서의 토탈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거리가 바로 이제 니어리트 네이버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토탈 에너지인데 요것을 nearest neighbor distance R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위치가 바로 nearest neighbor dista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분해요. 미분했더니 이제 아래에서 미분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로우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아래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아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0 이렇게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요 익스포넨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R0에서 토탈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이제 R 대신에 R0를 집어넣었을 때가 미니멈 토탈 에너지죠. 그래서 요 R 대신에 R0를 집어넣은 거.
요거죠. 요거 했을 때가 미니멈이 되는 것이고, 그때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부분이 이거니까는 요거 대신에 이걸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G 람다가 있고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알파가 마델랑 컨스탄트였는데 이제 요 앞에 요 개수 요거를 갖다 우리는 마델랑 에너지라고 하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구해서 토탈 에너지 값을 얻어 보면은 이 로우가 대충 R0의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요 마델랑 에너지의 90%.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여기 0.1이니까 그래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많은 경우에 대강 한 요 마델랑 에너지 요 값의 90% 정도가 바로 이 이온 결정에서의 그 이온과 이온 사이의 그 거리로부터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때의 그 얻어지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요 그 둘 사이의 적정 거리,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미니멈으로 만드는 요 거리에서의 그 마델랑 에너지의 90% 정도가 바로 그 결정이 가지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델랑 컨스탄트를 간단한 경우, 즉 1차원 직선상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교차해서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 알파 값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nearest neighbor distance를 r이라 그러면은 next까지는 이제 2r이 되고, 뭐 이제 그 다음은 3r이 되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RIJ를 nearest neighbor distance를 기준으로 요 이제 PIJ 값을 얻어서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R분의 1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력이고 여긴 또 청력이고 하는데,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플러스로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가장 가까운 거를 R이라고 한 거죠. 나중에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것이 R이고 요것이 2R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R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R 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R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음,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요거 이퀄 이것으로부터 알파를 구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배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알파가 구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값은 우리가 내추럴 로그 1 플러스 x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x 이퀄 쏘리 1을 집어넣으면 예, x 이퀄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것이 ln
ln2가 되죠. 그죠? ln2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바로 이거죠. 그죠? 이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값은 뭐냐? ln2 즉 0.693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두 배를 하니까 알파 값은 1.386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nearest neighbor distance가 r이라고 했을 때 소디움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네이버는 2R에 있고 그 다음도 3R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산하면은 알파가 1.386이 되는데 우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 구조는 3차원 FCC 구조니까 그래서 그 세 방향에 대해서 다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그, 그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에 대해서 구해보면 알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코밸런트 크리스탈 코밸런트 하면은 이제 코밸런트 본딩 공유결합 그런 의미죠. 그런 공유결합을 하는 크리스탈 뭐 대표적인 예가 사족에 있는 실리콘, 저메늄 뭐 그런 것들이죠. 음, 어, 앞에서는 이 반데어발스 크리스탈이나 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의 경우는 뭔가 좀 수식이 있는데 요 코밸런트 크리스탈이나 메탈릭 크리스탈이나 뒤이어 나오는 음, 하이드로전 본드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요 코밸런트 크리스탈이나 메탈릭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식이 없어요. 그냥 정성적인 설명만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의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전하가 완전히 한 애톰에서 다른 애톰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온과 이온 사이의 그 전하 밀도는 작았죠. 여기서처럼 그 이온과 이온 사이의 이 지역은 전하 밀도가 매우 작았어요. 어, 반면에 코밸런 크리스탈의 경우는 여기 애톰과 애톰 사이에 어, 전하 밀도가 크죠. 왜냐하면은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를 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제 여기 저마늄 애톰에서도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쪽 저마늄 애톰에서도 전자 하나를 내놓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전자가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전하 밀도가 커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는 그 스핀이 이 업다운이 돼야 돼요. 어,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리펄시브 포스에서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일렉트론의 스핀이 이렇게 서로 패럴렐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쭉 올라가서 어떤 미니멈이 생기질 않아요. 반면에 이렇게 어, 스핀이 이 업다운 이렇게 다른 스핀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와 같이 아주 잘 디파인된 미니멈을 가지게 돼서 요것이 바로 이제 저마늄과 저마늄
사이의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저마늄과 저마늄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 음, 그 정사면체의 중심에 그러니까 네 귀퉁이가 다 이제 저마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메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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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메늄인데 요 음, 중심에 이제 저메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 네 귀퉁이의 저마늄들하고 전자 두 개씩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 저메늄 크리스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스핀이 업다운이 됐을 때 이 포텐셜이 미니멈이 되는 요 위치가 아주 웰 디파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저마늄과 저마늄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스핀의 경우는 전자끼리 서로 밀치기 때문에 서로 이 리펄시브 포스를 가, 서로 가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요거는 이쪽에 이렇게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게 돼서 요 가운데 전자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코베런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업단이 되는 경우는 요 사이에 두 애톰과 애톰 사이에 전화 밀도가 많아져서 그래서 코밸런트 본딩을 형성한다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만데어바르스 크리스탈에서와 같이 그냥 두 개의 저마늄 애톰이 어떤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때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거는 마치 우리 레너드 존스 포텐셜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미니멈이 디파인 되긴 하지만은 매우 쉘로우하게 이렇게 디파인 돼서 그 본딩이 매우 약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핀업 다운 되는 그런 상태로서 즉 이제 스핀이 엔티패럴렐한 상태로 존재 해야지만 이와 같은 코밸런트 본딩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메탈릭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에 구리가 전자가 29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1s2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3D 10까지가 요게 이제 28개가 되고 4s1이 있어요. 구리 애톰에서. 그래서 요 4s1을 뭐라 그러냐면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할 때 최외곽 전자라고 그러죠. 최외곽 전자. 요 최외곽 전자가 이게 카파들이 애톰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카파들이 이렇게 크리스탈 형성하게 되면은 요 최외곽 전자가 애톰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즉 카파를 이온으로 만들면서 요 전자가 카파 이온과 카파 이온 사이에 많이 머무르게 됨으로써 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바인딩을 도와주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서로 잡아당겨 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이 카파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에 소듐 이온과 클로린 이온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결합해서 크리스탈을 만들면은 더 안정되면서 그 에너지 상태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는 이 원래 최유각 전자였던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요 원자에서의 요 에너지 상태보다 그 에너지 값이 낮다는 거죠. 그죠? 즉 여기 이제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는 이 콘덕션 일렉트론. 그래서 이 콘덕션 일렉트론 때문에 이 카파가 전기 전도성이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하는 콘덕션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카파 애톰일 때의 요 최외곽 전자가 가지는 그 에너지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낮게 가질 수 있으니까는 카파 이온들끼리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생기려 할 때 그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전 본딩인데 이거는 그 수소가 다른 물질들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그 전자 하나를 바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좀 전에 카파에서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처럼 전자 하나가 나가서 그 전자 하나가 요 주위에 있는 다른 이 원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HF2잖아요. 이런 물질인데 여기서 수소에 있는 전자가 그 수소의 위치에만 있지 않고 어, 주위에 있는 다른 원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 개의 그 음, 원자 사이에 어떤 그 본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에서 출발한 그 전자 하나가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 정전기적인 인터랙션을 토대로 서로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F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산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질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로 H2O 몰리큘 같은 경우는 이제 H2O니까 HH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O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산소하고 전자 하나를 이렇게 두고서 뭐 공유결합 형태로 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 다른 H2O 몰리큘이 있을 때는 이 전자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몰리큘과 이 이제 몰리큘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전기적인 인터랙션이 이제 그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지 언밸런스가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분자와 분자들 사이를 이제 결속시켜 주는 것이고 페로일렉트릭 크리스탈은 이거는 이제 이 강유전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강유전성 결정인데 이게 17장에 있어요. 17장에 있는 강유전체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그 이제 중요한 게 하이드로전이죠. 하이드로전을 포함한 강유전성 크리스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전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하이드로전 본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강유전성 물질에 수소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수소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이 이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그 물질의 결속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 뭐 DNA의 경우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